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이었습니다. 요즘 탄핵 정국을 맞이하면서 말이죠, 언론과 더불어민주당, 특히 기독교 방송이죠, CBS에서 말이죠, 광화문 집회와 대국본, 그리고 세이브 코리아,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 손연보 목사님, 전한길 선생, 그리고 이제 소위 보수 유튜버를 말이죠, 극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우라 그러면은 무엇인가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좌파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악랄한 CBS, 제가 왜 악랄하다고 그러냐면은 말이죠,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을 공격하니까 그렇습니다. 악랄한 CBS에서는 말이죠, 정광훈 목사님과 또 손연보 목사님을 근본주의자, 그러니까 원리주의자, 이렇게까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주의자, 원리주의자가 뭔지 아시죠? 우리는 흔히 근본주의자, 원리주의자 그러면은 이슬람 테러 세력 이렇게 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의 근본주의자, 원리주의자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접목해서 실현하는 것이 근본주의고 원리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정치에 실현을 하고 사회 경제에 실현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기독교 근본주의고 원리주의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이죠, 원리주의자, 근본주의자 비난을 하고 교회로 돌아가자, 이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과연 말이죠, 그들이 이것을 봤을 때에 극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근본주의가 무엇인지 알고 짓거리는지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앵커들은 말이죠, 뭔지도 모르고 대본에 따라서 짓거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과연 극우가 나쁠까요? 기독교 근본주의가 나쁠까요? 자, 여러분, 극우에 대해서는 말이죠, 방송 말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극우를 이해를 하려면은 보수 진보가 무엇인지, 우파 좌파가 뭔지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복습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보수의 반대는 진보, 우파의 반대는 좌파,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보수가 우파고 진보가 좌파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완전한 같은 의미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보수는 우파 성향을 띠고 있고 진보는 좌파 성향을 띠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간에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간단히 핵심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수와 진보는 어떻게 나뉘어지느냐, 사회 질서적 관점에서 나눕니다. 사회 질서적 관점에서 나누는데, 보수는 말이죠, 전통과 기존 질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말이죠, 변화를 추구하지만은 급진적인 변화를 경계하는 것이 바로 보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는 일반적으로 자유시장 경제, 지금 현재 우리 자본주의죠, 그리고 강한 국가 안보를 통한 국가의 번영, 이런 걸 꾀하고요, 전통적인 가치를 강조하고 존중합니다. 전통적인 가치는 뭡니까? 오랫동안 내려오던 가족제도, 그리고 종교적인 거, 이런 것을 주로 이제 많이 강조를 하죠. 그 다음에 진보는 말이죠, 사회적인 변화와 개혁을 추구를 하면서 평등과 인권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먼저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격한 어떤 변화를 바라고요. 마음에 안 들면 때려 부수고 돌리고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지 정책을 확대한다.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고 성평등, 남녀는 똑같다, 이런 성평등,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아주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있으면 말이죠, 오너와 근로자가 동등한 입장, 이걸 이제 중시한다는 것이죠. 민노총 현재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보수와 진보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파 좌파는 말이죠, 국가적 위계 질서적 관점에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통치 구조하고 좀 비슷하다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쉽게 말하면은 정치적인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개념인데요. 중립에서 우우우 극우, 여기서 좌좌좌 극좌, 막 이렇게 이제 주로 우파 좌파로 나뉘어질 수가 있다. 그런데 말이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념적 차이를 보인다. 이제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파는 그러면은 말이죠, 설명을 드리죠.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아까 보수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가치와 질서를 중시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합니다. 마음껏 자유를 누리되 책임을 강조한다. 그것이 이제 우파고요. 경제는 자유시장 경제를 선호하고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모든 것이 경제의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자본주의가 그렇습니다. 그 정치는 강한 국가 안보와 법 질서를 주는다. 법치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우파의 특징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국가를 또 튼튼하게 되어야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다. 막 그런 개념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우파는 전통적인 가치를 지지하는 경향이 상당히 좀 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는 뭐냐? 가족제도, 종교, 애국심, 이런 것을 지금 많이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파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념으로는 보수주의, 자유주의, 경제적으로 말이죠, 자유주의, 그리고 민족주의, 요것이 이제 우파의 특징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우파시죠? 자, 좌파는 말이죠, 레프트 윙이라고 그러죠. 좌파의 기본적인 개념은 평등과 사회적인 연대를 일단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잘 뭉치죠. 이렇게 평등, 사회적인 연대를 강조하고 사회개혁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니면 막 때려 부셔버리고 뒤집어버리고 막 혁명적인 그런 것을 좀 보면 되겠죠. 막 바꿔버리고 말이죠. 전통을 무시하고 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좌파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복지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불평등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불평등, 그러니까 뭐 대기업도 막 해체하죠. 똑같이 잘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말이죠. 뭐 돈을 막 나눠주고 말이죠. 평등 사회를 부르짖는데, 좀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생각이 들죠. 우선은 좋은 것 같지만은 나라가 없으면 개인이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좌파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합니다. 사람의 권리를 강조합니다. 인권을 강조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아이에게 사랑의 매를 때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와서 선생을 체포해 갑니다. 이거 인권 중시하는 거 아닙니까? 전통이 다 무너지고 말아버립니다. 김대중이가 집권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절차도 이제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좌파들은 민주적 절차를 중시 안 하고 있죠. 이거는 좌파도 잘못된 좌파입니다. 엉터리 좌파죠. 그 다음에 사회는요, 성평등을 강조합니다. 남녀 똑같다. 물론 똑같죠. 그러나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것이 저는 우파라고 보고요. 좌파는 남자, 여자 똑같다. 물론 똑같지만은 남자 역할과 여자 역할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것이 좌파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성평등. 그 다음에 소수자의 권리 보호입니다. 소수자를 위해서, 소를 위해서 대가 희생되는, 물론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돼도 안 되지만은 그 조그마한 사람에서 대가 희생되는, 다시 말해서 전국 장애인연합회에서 말이죠, 지하철을 막 멈췄죠. 그 몇 사람들의 권익 때문에 지하철이 말이죠, 스톱이 됐습니다. 이것을 그냥 방관하고 수수 방관하면 됩니까? 안 되죠. 이게 좌파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보적인 가치, 뭔가
변화를 바라는 가치, 뭐냐면은 환경보호, 뭐 이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환경이 망가지면 지구가 멸망한다, 환경을 보호하자, 또 사회정의를 하자, 이런 것은 이제 물론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보적인 가치를 좀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좌파는 말이죠, 대표적인 이념이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하고 사회는 좀 다르죠. 그리고 진보주의, 그리고 이제 급진적인 공산주의,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좌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보수와 진보는 사회 변화에 대한 태도에 초점을 둔다. 사회 변화에 대해서 나뉘어지는 것이 보수와 진보다. 기존 질서 유지하는 것이 보수, 물론 이제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완전하게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진보,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보수인지 진보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파 좌파는 말이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책과 국가 운영 방식과 정치에 대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파 좌파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스펙트럼과 이념과 관계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더 줄이면은 보수와 진보는 사회의 변화가 기준점이 되고요, 우파와 좌파는 정치적 경제적 이념이 기준이 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하면은 우파는 자본주의를 추구하고요,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고요, 그 개인의 경제적인 자유를 보장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요, 자율과 스스로 해나가고 경쟁과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경쟁이 기초가 아닙니까? 그리고 효율성을 중시하고요,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우파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좌파는 생산수단, 그러니까 토지라든가 기업, 이것을 말이죠, 전부 공유를 바랍니다. 생산에 쓰여지는 모든 수단은, 그러니까 토지 전부 공동소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업도 공동소유, 국가소유, 그 공유를 바라고 국가소유를 바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입니다. 좌파는. 그리고 경제적으로 평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최소화시키려죠. 아니면 사유재산을 없애버리거나 이러면 이제 발전이 없습니다. 공산당 좌파가 다 무너진 게 그런 것입니다. 사회주의자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는 모든 사회나 경제에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계획경제죠. 계획경제 해가지고 말이죠, 성공한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도요, 지금 자본주의하고 서로 섞여져 있잖아요. 그리고 계급 없는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바로 좌파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나는 보수인지 진보인지, 나는 우파인지 좌파인지 알 수가 있죠. 나는 우파지만은 좀 진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나는 좌파지만은 좀 보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 이제 소위 말하면 중도 좌파, 중도 우파, 그게 이제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수인지 진보인지 우파인지 좌파인지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아마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CBS라든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말이죠, 우리 광화문 애국운동세력이나 정광훈 목사님, 그리고 보수 유튜버를 향해서 극우라고 이야기했고요, 지금은 세이브 코리아나 손현범 목사님 보고도 극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극우는 과연 어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극우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는 보수주의나 우파와는 좀은 구별되는 개념이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극우는 말이죠,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첫째, 강한 민족주의가 나타나고 국수주의가 나타난다. 이 말은 말이죠, 민족주의, 내셔널리즘, 그 다음에는 쇼비니즘, 애국주의, 우월주의, 이것이 나타납니다. 강한 민족주의, 국수주의, 애국주의, 애국심, 그리고 우리 민족이 최고야, 막 이런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나라의 문화 역사가 최고야. 우리 민족이 아주 우월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우월해, 우리나라가. 그리고 이제 타 민족이나 외국의 어떤 그런 영향을 배척을 해버립니다. 그냥 물리쳐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은 인종차별주의가 나오고요. 외국인 혐오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극단적으로 나타난 단체가 어떤 겁니까? 바로 독일의 나치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의 파시즘. 파시즘이 뭡니까? 민족주의, 전체주의를 얘기하죠. 근데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가 그랬니? 누가 그랬는지 정광훈 목사님과 CBS도 그런 것 같은데요. 광화문 애국 세력을 파시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파시즘 파자도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광화문 애국 세력이 민족주의는 맞죠. 그러나 전체주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애국 애족을 파시즘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너희들은 그러면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지 않나?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둘째, 이 거구는 말이죠, 권위주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권위주의라는 것은 말이죠, 상하 질서, 상명하복, 이걸 의미를 하죠. 권위는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의로 빠져버리면 안 되는데, 쉽게 설명을 하면은 강력한 중앙 집권적 지도력을 선호합니다. 그렇게 개인의 자유보다는 국가의 질서와 안정을 중시합니다. 정광훈 목사님이나 손혜원 목사님이나 세이브 코리아나 대국번이나 보수 유튜버들이 이런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의 질서와 안정을 중시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물론 있어야 되지만은 또 개개인의 자유, 이것을 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하자,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극우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민주주의보다는 독재 지도 체제를 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군부 독재, 일당 독재를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일당 독재입니까? 일당 독재는 북한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좌파의 극우로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권위주의 현상이 나타나고요. 세 번째로 극우는 말이죠, 전통적인 가치와 질서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거는 말이죠, 광화문 애국 세력과 세이브 코리아, 정광훈 목사님, 손혜원 목사님, 그리고 보수 유튜버 저 또한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전통적인 가치와 사회 질서를 강조한다는 이 말은 가족을 중시하고요, 종교를 중시하고요, 군대를 중시하고요, 나라를 지켜야 우리가 있으니까 권위적인 사회 구조를 중요하게 한다. 그러니까 부어적의 장유 유서, 어른과 아이, 그 다음에 어떤 체계적인 학교에서 교육, 뭐 선생의 그림자 안 바른다 그러죠. 물론 말이죠, 뭐 상강오리온 뭐 이런 것도 해당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많죠. 그런 어떤 권위적인 사회 구조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극우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질서가 지금 깨어져서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아까도 이야기했죠. 학생한테 대들고요, 성추행을 하고 엉망진창입니다. 선생님이 참다 못해서 사랑의 매를 때리니까 전화해서 경찰이 출동해서 선생님을 체포해가는 세상. 이 김대중이가 집권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보통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질서가 깨지고요. 길거리에 가면은 담배 피우죠? 꾸중 못합니다. 젊은 사람들 꾸중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극우는 말이죠, 이런 것을 좀 중요시 여긴다. 여기는 사실 이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진보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나라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거 이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강조하는 것이 극우라면은 1000번 만번 극우라고 얘기해도 저는 다 받아들일 겁니다. 너무 질서가 없어요. 이 출생률 저하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권위적인 사회 구조, 질서, 가족, 개념이 다 무너지니까요,
결혼 안 합니다. 절깁니다. 가족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너진 원인이에요. 이념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돈 준다고 출산율이 늘어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페미니즘을 반대합니다. 여성 우월주의,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는 걸 반대하고요, 성소수자 권리를 또 반대하고, 진보적인 가치에 반대하고, LGBTQ 정책을 내셨다. 이 말은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동성애 반대하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고. 그러면 성소수자 권리, 그 사람들의 권리는 보장하되 권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이 페미니즘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집회에 여성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다 여성을 존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극우의 특징이 말이죠, 반공주의를 강조합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요, 좌파적인 이념을 적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북쪽에 자랑무도한 김정은이만 없다면은, 여러분 아시죠? 핵폭탄을 만들어서 남한 적화통일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있는 저 무리만 없다면은 왜 공산주의를 반대하겠습니까? 정당 설립 자유가 있고 남한에 공산주의가 있어도 관계가 없겠죠. 문제는 6.25 전쟁 때 남침을 해서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나고 우리나라가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 세력이 또 우리나라를, 남한을 삼키려고 있는데 반공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북한에 저 정권만 없으면은 공산주의 저는 수용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쟁을 해서 국민들이 선택을 하면 공산주의 가면 되고, 사회주의 가면 되고, 또 민주주의, 자본주의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이라는 그 단체가 없는 경우를 가정해서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반공 자체를 극우라고 표현하면은 아주 잘못된 거죠. 시비에서 더불어민주당 반공을 한다고 해서 광화문과 정광훈 목사님을 극우라고 표현한다면은 너희들은 그럼 간첩이냐? 너희들은 북한과 한편이냐?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극우는 말이죠,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국가가 경제를 강하게 통제하는 것을 바라는 그런 현상도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자,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이죠, 극우는 대중선동과 음모론을 잘 펼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종 말이죠,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대중의 불안과 분노를 이용을 해서 정치적인 지지, 자기 편으로 만든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광화문 애국운동과 정광훈 목사님이 모여든 사람들에게 불안과 분노를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지지 얻는 거 봤습니까? 단지 문재인이가 정치 체제를 변형하려고 그러니까 고려 연방제로 가려고 돈을 퍼다 주고 말이죠, 우리나라의 정보를 빼돌리니까 반대를 외치고 저러면 안 된다, 나라가 넘어간다, 이렇게 반대하는 것인데 그것이 선동인가요? 음모론인가요? 그것 때문에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과 정광훈 목사님을 향해서 극우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선동입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인데. 자, 대중선동 잘하고 음모론 펼치는 거 누가 잘합니까, 여러분? 바로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언론들입니다. 가깝게는 말이죠,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한다고 그러니까 난리를 쳤죠. 이거 조사하는데 몇 조가 들었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나라로 전혀 없습니다. 회를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얼마나 선동을 했습니까? 몇 년 전 이명박 정권이 출범을 하고 말이죠, 광우병 사태가 나왔습니다. 머리가 구멍이 뚫리고 쓰러지고 말이죠, 광화문에 모여서 난리 쳤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막 흔들었습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자, 대중선동을 하고 음모론을 펼치는 사람은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이 아니고요, 정광훈 목사님이 아니고 바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그 좌파 정당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을 비판하고 고려인방제 간다고 비판하고 나라가 말이죠 북한으로 넘어간다고 비판하는 것을 대중선동을 했다, 음모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것 때문에 극우라 그러면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극우는 말이죠 강한 국가주의, 그리고 배타적 민족주의, 남을 배척하는 민족주의, 권위주의, 전통적인 가치를 강조하고 반공주의를 뭐 이런 것을 갖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과 정광훈 목사님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말이죠, 전통적인 가치를 강조하고요, 반공주의를 강조합니다. 이거는 말이죠,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우파 좌파 할 것 없이 당연히 지향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권위주의, 학교에서 권위가 사라져야 됩니다. 권위가 세워져야 됩니다. 선생이 말이죠 제자를 교육했는데 그냥 경찰서 잡혀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출산율의 저하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극우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외치는 사람들은 간첩들이고요, 비상식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CBS 방송 더불어민주당 반성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극우라 그런다면은 얼마든지 극우를 들어도 좋습니다. 북한만 왔다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이왕 한 김에 극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극좌, far left, 극좌는 설명을 드리면 극단적인 평등주의, 아주 극단적으로 평등, 똑같아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반자본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극좌는. 그리고 이제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그런 정치 경제를 추구하고 있죠. 어떤 나라는 실권자가 말이죠, 아예 국가 해체를, 국가는 있어야 만한 존재고 본인이 국가가 짐이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극좌로 볼 수 있는데, 이 극좌는 특징이 바로 공산주의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재분배를 강조합니다. 극좌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고요, 사유재산을 폐지해버렸습니다. 국가가 이제 모든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좌파 정권에 들었을 때 이거 비슷한 짓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사회적 평등을 중시합니다.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평등에서도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죠. 똑같다. 자, 이것도 이제 이 좌파 정권에서 많이 시행을 했었죠. 그 다음에는 정부의 개입을 강화합니다. 시장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제와 그리고 사회 운영을 말이죠 국가가 주도하는 체제를 지향을 합니다. 따라갑니다. 전부 국가가 개입을 하고 이런 현상이 이제 극좌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바로 극좌로 봐야 되는데, 제가 극좌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이 추구하는, 물론 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요소를 이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회치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 토지를 뭐 말이죠 국유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무시무시한 정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좌파적 정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전체 설명을 드린 시간이 한 30분 되었는데, 이제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극우와 극좌 어느 정도 설명이 되셨죠? 그래서 나는 보수인지 진보인지, 우파인지 좌파인지, 우파면서도 보수인지 우파면서도 진보인지, 좌파면서도 진보인지 좌파면서도 보수인지,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이야기한 그 더불어민주당과 이 모든 사람들이 극우라고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단지 저 사람들이 극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어떤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그 어떤 폭력 사태, 그것을 빗대어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폭력이라면 말이죠,
우파는 거의 폭력이 없습니다. 좌파는 민노총 어땠습니까? 국회 담장 뛰어넘고 경찰들 폭행하고 막 구속되고 엄청 사회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파는 말이죠. 보수는 집회하고 나면 깨끗합니다. 전혀 그런 사건 사고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극우라고 표현한다면은 진짜 극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요, 극우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극우가 아니야. 우리가 극우라면 너희들은 간첩들이야. 이렇게 우리는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